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창원시가 5톤급의 수소 청소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 슬로건인 수소산업의 메카도시가 한 걸음 더 다가온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관건은 이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한 환경 친화적 교통정책의 시작이 어떻게 시민들 속으로 더 대중화할 수 있을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창원시 수소산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하승우 창원시 수소산업 정책관 나오셨고요. 환경공학 박사이자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전홍표 창원시의원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수소 청소차 도입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기존의 경유로 운행하던 청소차가 수소로 이제 운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청소 트럭은 경유 또는 CNG와 같은 내연기관 중심의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도 크고 여러 가지 배기가스가 나오는 문제가 많은데 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수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무공해 트럭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인 이제 수소 트럭이 지난 연말에 최초로 제작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트럭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운행 실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창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트럭은 더 이상 우리가 트럭 하면 시끄럽고 매연을 뿜어내는 그런 차량이 아니라 정말로 공기를 정화하면서 조용하게 그리고 환경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트럭을 전국 처음이자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그런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이제 실전 운행이 되는 건데 창원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만큼 많은 기대감이 몰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또 수소 청소차가 운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 의원 네, 지역구세요. 감회가 네, 새로우실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지역민들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순수 국내기술 개발된 세계 최초의 수소 트럭이 저희 지역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운행 중에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연료 전지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트럭입니다. 청소를 하면서 작은 양이지만 소음도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매연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청소차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수소 트럭 청소차는 진정한 청소차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운행 대수가 적어서 새벽에 소음이나 그리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매연을 일으키는 그 매캐한 냄새 대신 맑은 네. 공기를 느낄 수 있는 이게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직접 새벽에 그 장면을 보셨던 분들은 야, 창원시가 좀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청소하는 과정에서도 오염 물질이 없는 깨끗한 차가 청소하거나 진정한 청소차가 도입됐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청소 운행차가 적어서 실감하지 못하지만 이게 확대 보급되면 많은 창원 시민들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수소 청소차가 나오기까지 참 많은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수소 승용차나 수소 버스 등이 밑바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 정책관이 보시기에 이번 수소 청소차가 수소 모빌리티의 발전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범주 새로운 뭐 종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의견 어떠십니까? 저희 창원시가 수소 정책이나 수소차를 하루아침에 시작한 건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 국내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정부의 수소차 관련 지원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차근차근 수소차라든가 또 수소 충전대 관련된 정책과 산업을 추진을 해왔죠.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6월, 19년 6월에 이제 대통령님이 창원에 오셔가지고 그때 전국 최초로 그 수소 시내버스 정규 노선 운행을 이제 개시를 하게 되었고요. 기존의 수소 승용차가 아닌 수소 버스까지 저희가 운행을 하고 보급 또 충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승용차만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인프라라든가 제도, 그다음에 행정적인 뒷받침에 대한 요령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정부가 수소 트럭을 창원에서 실증하겠다 했을 때 왜 우리가 선택되었을까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네. 승용차와 달리 수소 트럭은 수소 버스와 비슷한 규모의 대용량 가스가 소모되고요. 또 거기에 맞는 특수 충전 시설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바로 차량을 투입해도 괜찮은 곳이 우리 창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저희 창원의 이러한 노력과 노하우의 결실이
수소 청소로 이제 수소 청소차로 비춰지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요. 또 저희가 이 수소 청소 트럭을 단순히 운행 실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분야 최고 연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수소연구본부가 네. 오는 봄부터 창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저희 창원시가 공동으로 이렇게 수소 청소 트럭의 성능 개선이라든가 고성능 핵심 부품 개발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살펴보면은 수소 청소 트럭이 창원의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산업 발전의 이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창원이 다른 지역보다 이런 수소차의 대중교통화가 앞서간다는 이 말씀인 것 같아서 참 네, 좋은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일각에서는 이 수소 산업이나 수소 모빌리티가 물론 좋지만 조금 내실 있게 더 다져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전 의원께서도 좀 더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셨을 것 같은데 창원시가 수소산업도시 그리고 또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수소청소차 도입이 창원시 어떤 신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계기가 될 걸로 보세요? 수소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수소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실증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그 실험 공간이 창원시가 되었다는 게 큰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마차들이 다니는 그 시기에 마차의 중심의 세상을 유지하고 싶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차의 중심 세력을 위해서 붉은 깃발 법이 있었습니다. 마차를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내연기관이 도입됐던 자동차는 좀 뒤에 가라 규제했던 법인데 결국 마차는 도태되었고 내연기관이었던 자동차는 번성하게 됐던 시기를 맞았습니다. 이번 수소 정책도 그와 맞물려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좀 더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고 재생에너지나 에너지의 다원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의 하나의 실증적인 사업을 창원시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시는 수소 청소차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좀 중거리로 운행하고 많은 힘이 필요한 트럭을 되는 실증 단계를 요청하고 그 요청을 인해서 창원시가 수소 트럭의 실증 기반이 됐던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이 실증 기간을 통해서 에너지 충전 시설 그리고 노선 그리고 차량의 내구성 그리고 다른 부가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실험적인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창원시가 수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적 중에 많은 분들은 일부 분들은 보여주기 시기다. 공적 쌓기다. 아직 때이른 시기다. 남들 안 하는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무리한 추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험 결과를 받아보지 않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넌 이미 실패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증 단계니까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칠 수 있고 성공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우리 창원시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국에서 창원이 이 수소 청소차 실증 그 운행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뭔가 앞서가는 우려의 말씀들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실증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운행 상태를 점검하고 검토한 결과 이제 시민들에게 가기까지는 1년 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그렇습니다.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소산업특별시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기는 조금 거리가 먼 거 아니냐, 미흡하다 이런 부분도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청소차를 잘 만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지난주 정말 우리 지역은 정말 따뜻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최강 한파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30년 만에 맞았던 한파인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의 평균적인 기온이 올라왔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추운 계절은 더 추워지고 더운 계절은 더 더워지는 이런 기후 위기, 이상 기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이상 기온의 근원적인 원인은 네. 우리가 이때까지 사용했던 내연 기관에서 내뿜었던 매연, 즉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기후 위기를 조금 줄여보자, 다시 기후 위기를 대응해 보자라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수소 에너지입니다. 더 이상 내연 기관에서 내뿜는 온실가스가 아닌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네. 이동 수단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전 세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축전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창원시가 되었다는 것은 크게 좋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제로 에미션, 이 이산화탄소를 거의 안 내는
이동 수단을 만드는 가장 큰 핵심적인 공간이 창원시가 되었다는 점이 크게 주목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기가 중요하다, 깨끗한 공기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공기가 어떻게 깨끗해? 그리고 늘 곁에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차도 물론 좋지만 시민들께서 더 많이 느끼시려면 이게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많이 사용하는 그 중대형 화물차 같은 상용차 부분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가능성도 궁금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친환경차의 개발 및 보급을 경쟁적으로 다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앞으로 자가용 중심의 휘발유 차량은 이제 전기차로 대체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트럭, 버스와 같은 상용 차량은 이제 경유를 그동안 사용했는데 이런 차량들이 앞으로 이제 수소차로 대체된다. 이런 것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창원시가 지난 8월 달에 2040 창원 수소 비전을 발표를 했고요. 그 계획에 따르면 2040년까지 수소 버스는 약 1,500대, 그다음에 수소 트럭은 한 3,000대 정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친환경에 좋다 해서 차량을 보급하는 게 아니라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같은 전문 기관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창원에 있는 그 수많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수소 차량용 부품을 개발하고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 창원시 정책의 목표이자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원 국가 산업단지 확장 구역에 지금 수소 특화 단지라는 것을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문 연구기관들의 설립을 또 지원할 거고요. 특히 이제 수소 상용차와 관련된 부품 업체들의 그런 유치, 그 다음에 또 각종 연구 개발을 뒷받침해가지고 창원하면은 수소 상용차, 그러니까 수소 버스나 수소 트럭의 메카이자 인큐베이터가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주 목표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소 승용차는 개인이 이용하는 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가 좀 어려운데 수소 버스는 모든 시민이 타는 대중교통이고요. 또 수소 트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기존의 내연을 내뿜고 시끄럽다. 그러니까 이거 환경에 별로 안 좋고 불편한 차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 수소 트럭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트럭이 저렇게 조용하고 쾌적할 수가 있냐. 이러면 많은 우리 도시의 삶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창원시는 수소 승용차보다는 수소 상용차의 개발과 보급에 좀 더 정책적 목표를 갖고 매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종류는 다르지만 이번 수소 청소차 운행이 중대형 화물차 부문 그 수소 보급의 시발점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록 이번에 저희가 실증하는 수소 청소 트럭은 한 대에 불과하지만 수소 트럭에 적합한 여러 가지 충전 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또 트럭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만든 부품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또 보완해야 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트럭들이 제대로 충전하고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 또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이 바로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소 트럭이 실질적으로 개발 보급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수소 청소 트럭이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수소 청소 트럭의 실증 운행이 바로 창원시가 다른 도시도 아니고 우리 창원시가 우리나라의 수소 트럭 보급에 필요한 각종 기준을 정립하고 제도화하는 진정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거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청소차가 바뀌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기보다는 그 수소 트럭이 이제 운반될 수 있는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조금 더 폭넓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그 지금 수소차 대중화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창원시에 BRT가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BRT와 그 수소를 어떻게 또 융합을 시킬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책관이 보시기에 어떻게 가능할 걸로 보세요? 효용성도 궁금하고요. 답변에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수소 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 전 업무가 바로 BRT와 관련된 대중교통 업무를 또 담당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창원시가 추진 중인 BRT는 기존에 서울이나 부산에서 보던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가 아니라
거기에 버스 전용 신호가 결합된 슈퍼 BRT입니다. 그래서 좀 더 거의 도시 철도 수준의 아주 획기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획기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인데 그럼 차량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경유나 CNG 버스보다는 전기나 수소 버스 같은 친환경 버스를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네. 전기 버스와 달리 수소 버스는 또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기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해서 만든 전기로 달리는 그런 특성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먼저 이 차량에 5G 통신을 연결해 가지고 새로운 ICT 기술이 접목된 가칭 스마트 수소 버스라는 걸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요. 어떤 그러면 걸까요? 버스 안에 특수 디스플레이가 그 내부 유리에 장착이 돼 가지고 우리가 서울 지역에서 지하철 타면은 지하철 안에 각종 LED 창에서 여러 가지 환승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 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네네. 제공되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 유리창에도 지하철 그 화면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 또 수소버스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어떤 친환경 효과를 내는지 그런 걸 시민들에게 알리는 새로운 개념의 버스를 개발해서 네. 그것을 제일 먼저 그 슈퍼 BRT에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오. 두 번째는 현재 창원시에서 28대의 수소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스는 전량 이제 교통약자들을 배려한 저상버스입니다. 근데 이제 저상버스는 이제 고속주행이나 빠른 주행이 어렵기 때문에 BRT에 걸맞는 고속주행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고상버스, 계단이 있는 일반 버스인데 그런 수소 고상버스가 지금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고 그게 오는 하반기에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서 또 선보여가지고 경남을 중심으로 부산, 울산 이렇게 부울경 광해권까지 이렇게 수소 버스가 달릴 수 있도록 할 건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슈퍼 BRT에서 선보이게 될 것이고 빠르면은 저희가 온 연말 내년부터는 시민들께 이러한 새로운 수소 버스를 선보일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창원시가 더 책임감 있게 그 어깨에 무게가 더 느껴지실 것 같은데 앞으로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가운데 요즘 수소 택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부분. 수소버스 이야기 나왔고 수소 트럭도 나왔고 네. 수소 청소차도 나왔고 수소 BRT도 나왔어요. 수소 택시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해결할 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택시라는 게 노선이 정해져 있는 그 교통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간에 모셔다 드려야 되니까 가다가 수소가 떨어지거나 에너지가 떨어지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충전. 예, 충전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의 인프라 시설을 빨리 구축해야 이 수소 택시가 보급이 널리 될 수 있는 가장 큰 해결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수소 충전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우리 창원시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보면 도심지 내에서 좀 더 쾌적한 환경과 좋은 시스템 그리고 이게 수소차, 수소 택시가 이게 거의 아주 편안한 전자장비처럼 하는 가전제품처럼 이렇게 하는 보통 내연기관의 차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승차감이나 소음같이 없는 편안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우리 ICT 장비, 인터넷 장비가 다 연동되고 있으니까 뭐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착점에 도착하는 거, 그다음에 통행량 정보 수집 같은 데 이래서 그래서 불가능한 신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차, 수소산업 관련해서 현대로템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부분은 언급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창원시 또 창원시의회에서 나와 주신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승우 창원시 수소산업정책관 전홍표 창원시의원과 함께 창원시 수소 기반 산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또 수소 모빌리티 대중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창원시의 시정과 시의회 의정은 시민들의 인식과 행동이 뒤따라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모두가 함께하길 기대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